시간을 가질 때는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로지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갖자고 하는 애인의 심리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시간을 갖자는 건 헤어지자는 뜻이야 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년 2,000건의 상담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간을 갖고 결혼까지 하게 된 제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갖는 커플들의 70%는 매우 안정적으로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도 굳이 안 해도 될 행동을 하는 바람에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아마 가만히만 있었어도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말처럼 좀 쉽지가 않죠. 개인적으로 저는 시간을 갖는 게 이별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의 끝이 결국 이별일까봐 너무 두렵고 매일 불안에 시달리거든요. 정말 피가 마르는 기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먼저 연락을 해서 붙잡거나 매달리게 되는 건데 이런 모습에 상대방은 실망하고 마음이 식어서 이별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의 순서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애인의 3가지 심리와 시간을 갖기 전과 시간을 가진 후의 대처 방법을 각각 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간을 갖자고 하는 애인의 심리. 첫 번째, 스트레스 회피. 사람은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하면 스트레스 원인으로부터 회피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장 여러분과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지치고 신경 쓸 게 많아서 감정 소모할 에너지가 전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별을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너 지금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라면서 닥달하다가 이별을 통보받습니다. 참 안타깝죠. 평소에 자주 싸웠거나 싸우는 도중에 상대가 시간을 가지자고 했다면 그냥 숨만 쉬고 가만히만 있어도 관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권태기. 권태기라는 건 더 이상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정확히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줄어드는 거죠. 의무감에 데이트를 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애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은 이 기분. 이때 사람의 뇌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 이유가 애인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 그런가 보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라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이런 감정이 지속되고 혹여나 완전히 마음이 식을까봐 두려워서 잠시 연애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심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과 헤어지질 않을 이유를 찾고 싶은 것이죠.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여러분이 더 노력한다고 설득을 하거나 권태기니까 여행을 가거나 색다른 데이트를 해보자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정말 답이 없어집니다. 치킨이 질렸는데 양념치킨, 마늘치킨, 순살치킨 뭐 이런 거 먹는다고 해서 치킨이 맛있어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치킨 자체에 물린 건데 말이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시간을 갖는 동안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씩만 골라서 다시 만나는 날 보여주자고 제안을 해보세요. 그동안 묵혀있던 사진첩만 열어보아도 옛 감정이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다시금 사랑이 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권태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핵심은요, 설레임이 아니라 둘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의리로 한다고 하는 건가? 세 번째, 죄책감. 죄책감이라는 게 단순히 나쁜 놈으로 남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덜컥 헤어지자고 하면 상처받을까봐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별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권태기와 죄책감을 구분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럽기는커녕 너무 단호하고 냉정한 모습이라면 죄책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죄책감 때문에 시간을 갖는 경우에는 관계의 회복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이별을 준비하고 추후에 재회를 도모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번외로 어장관리나 다른 여자를 만나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늦게 혹은 주말에 연락이 잘 안 되었던 사람은 여기에 속할 확률이 높으니까 상대의 개수작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애인이 시간을 갖자고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총 3가지 순서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미 알고 있었다는 태도.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예상했다는 느낌을 보여주어야 관계의 주도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사실 우리가 너무 자주 싸우고 예전만큼 즐겁지 않고 뜨뜻미지근해서 우리 관계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직감했어. 나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고민 많이 했는데 네가 먼저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관계를 돌아보고 연애를 이어나가는 게 맞을지 충분히 고민해볼게. 두 번째, 의미부여. 시간을 갖는다는 건 결국 헤어지자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평준화되고 공식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상대방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때 시간을 갖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정해준다면 상대방이 조금이나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 시간을 갖고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대.
시간을 갖는다는 건 이별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 기간 제시. 무작정 시간을 갖자고 해버린다면 애매한 기간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언제까지 계속 기다려야 할지, 그 사이에 나를 잊지는 않을까, 혹여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처럼 온갖 잡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행동할 위험도 매우 크고요. 시간을 갖는 원인이 스트레스라면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을, 만약 여러분의 매력 문제였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을 갖는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제 유튜브의 SNS 관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가져도 결국 이별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만나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연락으로 도저히 못 만나겠다, 얼굴 보면 흔들릴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먼저 붙잡는다고 매달린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이 바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도 반드시 얼굴 보고 헤어지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연인 사이였고 서로가 진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도 좋게 마무리하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났다면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도 시간을 갖는 동안 너랑 헤어지려고 결심했어, 잘 됐다, 쿨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에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지 고민을 했었어. 하지만 너의 그 생각의 끝이 이별이라면 그 의견을 존중할게. 아쉽지만 나도 이번 기회에 많은 걸 깨달았고 다음 사람 혹은 다음 연애에서 더 성숙하고 매력적으로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고마웠어. 좋게 마무리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다시 시간을 가지면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을 하고 높일지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과 진짜 헤어지고 싶었다면, 마음이 식었다면 굳이 여러분과 시간을 가지면서 이별을 질질 끌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마음이 식잖아요? 그럼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단 말이죠. 헤어지는 게 너무나 두렵고 아직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도 천천히 더 고민해보고 싶은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너무 겁먹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며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로제였습니다.